안녕하십니까. 오늘은 ISP의 공인 IP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 환경에서 포트 포워딩을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죠. 많은 분들이 집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뎀이라는 게 붙어 있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포트 포워딩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하고 몇 가지 체크를 해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P의 공인 IP 환경이다라고 하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SK텔레콤, LG U+, KT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그 선에서 나오는 IP는 공인 IP입니다. 공인 IP인데 고정 IP는 아니에요. 동적 IP입니다. 즉 뭐냐면 저희가 컴퓨터를 껐다 키거나 아니면 모뎀을 재부팅하거나 또는 ISP 쪽에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른 IP를 생성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인 IP이긴 하지만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집에 웹서버나 각종 서비스를 구현해 놓고 외부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업자들에게만 별도의 요금을 더 받고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들은 공인 IP이긴 하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동적으로 IP가 변해요. 그래서 물론 조금 노력을 하시면 그렇게 변하는 IP도 고정 IP처럼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집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유기 내부에 세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공인 IP는 동적이고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면 ISP가 제공하는 공인 IP 환경에서 포트 포워딩, 이거 다른 거 없죠.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포트 포워딩 환경 설정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외부에서 모뎀으로 인터넷을 제공하고 내부에서는 공유기로 내부망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 해줬잖아요. 이것은 이제 뭐 학교 실습실에서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공인 IP이기 때문에 모뎀에 직접 연결된 컴퓨터가 있다면 거기에 웹서버에는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뎀에 직접 연결된 컴퓨터죠. 즉 공유기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에 가상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스트 OS, 게스트 PC 안에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웹 서버가 있다고 해도 공인 IP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포트 포워딩만 설정해 놓으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저도 집에서 설정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ISP 모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선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설치한 공유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연결되는 PC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호스트 PC가 모뎀에 직접 연결돼서 사용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ISP 모뎀에 공유기를 붙여놓죠. 그리고 공유기에서 유선으로 PC에 연결하거나 또는 공유기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를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TV 등에서 받아서 봅니다. 그런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환경은 이렇죠. 먼저 보시면 ISP가 제공하는 인터넷이 있고요. 그게 집에 모뎀이라는 것을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벽에서 선이 바로 나오긴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단자, 즉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단자는 지하나 옥상 같은데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모뎀이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죠.
ISP가 제공하는 IP는 공인 IP고 동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라우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공유기고요. 공유기에 인터넷 포트에 모뎀에서 나온 선을 연결을 하죠. 그리고 랜 포트에는 집에 있는 PC 등등을 유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선으로 또 동적 IP를 만들어주죠. 사설 IP를. 그래서 공유기 영역에서는 사설 IP를 씁니다. 역시 사설 IP도 동적이에요. 붙을 때 받고 떨어지면 반납하니까 다음에 붙을 때 다른 기기가 먼저 들어왔었다면 나는 번호가 밀리게 되죠. 물론 이것도 사설 IP지만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즉 PC나 핸드폰, 태블릿 PC 이런 데 보면 맥 주소 있고요. 그 맥 주소를 여기 라우터 안에 환경 설정하는 곳 들어가셔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뎀에서 이렇게 직접 PC로 연결을 한다, 이런 경우 가능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 PC에 웹 서버를 설치해 놓고 외부에서, 즉 우리가 핸드폰이면 뭐 데이터 켜놓고 그쪽에서 접속해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컴퓨터 웹 서버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ISP 네트워크 환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모뎀과 공유기가 같이 있고, 이러한 상태가 대부분 집에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때 세 가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유기만을 이용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모뎀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스트에서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맞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을 볼게요. 공유기만 사용해서 이용한 인트라넷이에요. 인트라넷 사설망에서 포트 포워딩.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에서는 ISP 공인 IP 환경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공유기라는 건데, 사실은 고정 IP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인 IP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던 것은 그냥 돌아다니는 공유기 남는 거 하나 갖다가 ISP 인터넷 연결 안 하고 집 안에 또는 연구실에 자체 망을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그것과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설 IP로 호스트 PC에 접속을 하겠죠. 호스트 PC가 192.168 이렇게 나갈 테니까. 그러면 VMware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에디터에서 포트 포워딩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호스트 PC에 접속했을 때 이 포트 포워딩 타고 게스트 PC의 웹 서버에 접속해요. 기존과 동일하죠. 그래서 공유기를 이용할 땐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ISP의 모뎀에 직접 연결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유선을 직접 모뎀에 꽂아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공인 IP가 있으니까 그 공인 IP가 모뎀을 통해서 노트북에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공유기에 노트북을 꽂잖아요. 그러면 공유기는 일단 사설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노트북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 IP 치고 들어오면 모뎀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IP는 호스트 PC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 PC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호스트 PC에는 이미 VMware에서 포트 포워딩에 대한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그걸 타고 게스트 PC, 즉 리눅스 웹 서버에 자연스럽게 접속이 됩니다. 이것도 테스트했습니다. 그대로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었고, 또 공유기
또 공인 IP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는 ISP의 공인 IP로 접속을 했는데 노트북이 다이렉트로 연결된 게 아니고요. 공유기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공유기의 사설 IP를 가진 호스트 PC가 따로 존재를 하는 거죠. 공유기에 사설 IP를 가진 호스트 PC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호스트 PC 안에 게스트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접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호스트를 하나 써줘도 좋겠네요. 자, 이런 경우, 즉 경유하는 게 하나 늘어난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포트 포워딩을 두 군데서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VMware에서 호스트에서 포트 포워딩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공유기를 타고 들어와서 모뎀을 타고 들어와서 공유기에 연결이 되니까 공유기 환경 설정에서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유기 환경에서 포트 포워딩을 설정을 하시면 이때 누구한테 가냐면 호스트 PC한테 가겠죠. 그래서 이 공유기 환경 설정은 어떻게 가는지 다 아시죠? 공유기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밑바닥에 또는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보통은 192.168 0.1로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IP를 가지고 접속해서 환경에서 설정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공인 IP 해서 모뎀으로 들어오잖아요. 모뎀 들어오면 일단 공유기로 갈 겁니다. 그럼 공유기 내부에서 포트 포워딩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또는 NAT 변환이죠. 그래서 NAT를 여기서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 PC에 접속을 하겠죠. 그런데 호스트 PC에 접속을 하면 호스트에는 이미 포트 포워딩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죠. 그럼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게스트의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죠. 자, 정리하면 공인 IP로 들어왔더니 모뎀을 타고 들어왔더니 공유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공유기를 타고 갔더니 포트 포워딩을 한번 더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공유기 안에서 들어온 다음에 공유기 안에서 아이패드로 갈까 핸드폰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를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트 포워딩이라기보다는 NAT에 해당합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거죠. 즉 내부에 어떤 망으로 갈지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망에 갔을 때, 그러니까 그 호스트 PC에 갔을 때, 물론 포트 번호를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갖고 들어오면 그 포트를 공유기 안에서도 포워딩을 하겠죠. 그러면 호스트 PC에 접속을 할 거고, 호스트 PC에 접속했을 때 VMware에서 포트 포워딩을 또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규칙에 맞게 게스트로 안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세 번째 거는 제가 아직 테스트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테스트니까 직접 테스트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 1, 2번을 테스트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공유기 환경을 보죠. 공유기 환경은 자, 화면을 제가 한 번에 다 잡았는데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ISP 모뎀하고 공유기가 연결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ISP 모뎀에 있는 IP, 즉 공인 IP는 사용하지 않고요. 공유기가 만들어서 뿌려준 사설 IP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공유기는 무선이나 유선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그랬을 때 유선이든 무선이든 공유기는 사설 IP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자, 먼저 오른쪽을 볼까요? 호스트 PC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호스트 PC의 브라우저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호스트 PC의 주소가 이거예요. 192.168.0.9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공유기는 168.0.1번으로 공유기 세팅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IP 대역이 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트 PC에는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IIS 서버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서버죠. 이걸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192.168에 0.9를 치면 그 호스트에 있는 80번 포트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호스트 PC 접속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호스트 PC에 접속을 하면서 포트 번호를 808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있죠. 8080. 물론 내부적으로 포트 포워딩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앞에서 했던 모든 과정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 아파치 웹서버잖아요. 페도라 웹서버라고 나왔죠. 아파치 서버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뜨는 화면이에요. 즉 무슨 의미냐면 8080 포트 포워딩이 된 거고요. 게스트 PC에 80 포트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떴습니다. 이게 바로 공유기가 만들어준 IP, 사설 IP를 가지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왼쪽 볼까요? 왼쪽은 게스트 PC의 브라우저래요. 이건 이제 리눅스 상태인 거죠. 리눅스 내부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여기 화면은 CMD 화면이네요. CMD. 여기서는 IP 확인하려고 했고요. 여기 보시면 와이어리스 랜 어댑터라고 되어 있고 무선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무선으로 공유기로부터 IP를 할당받았는데 그 IP가 192.168에 09였어요. 즉 여기랑 똑같죠. 네, 이거를 이제 왼쪽 화면에다 제가 잡아놓은 건데 그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브라우저에서 192.168에 10에 128이라고 쳤더니 똑같은 이 화면이 나왔어요. 즉 뭐냐면 웹서버에 접속을 한 거죠. 그런데 그 IP는 128번이에요. 10에 128이에요. 아까 호스트는 0.9였죠. 네, 0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10에 128이에요. 즉 VMware가 내부적으로 생성한 IP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IP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ENS33이라고 되어 있고 iNet에 10에 128, 즉 10에 128이 게스트 PC 그리고 0에 9가 호스트 PC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공유기가 준 것을 가지고 공유기 IP가 0.9고요. 그 다음에 VMware 자체 내부에서 생성한 게 10.1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기 환경에서 접속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유기 환경에 접속되어 있는 장치들이 핸드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뭐 노트북 여러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접속을 한번 해봤습니다. 호스트 PC 아까 IP가 0.9번이었잖아요. 그래서 0.9번을 쳤더니 바로 호스트 PC 80번 포트에 들어있는 IIS 서버가 접속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웹 서버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유기 환경이니까 현재 있는 단말기들이 전부 168.0.789 이런 번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IP만 치면 바로 열려있는 포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화벽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공유기 환경에서 게스트 PC의 웹 서버에 접속한 겁니다. 즉 뭐냐면 왼쪽 화면 보시면 자, 아이패드고요. 0.9에 8080 지정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물론 나오면서 여기는 포트는 사라졌는데 이 화면이 그대로 포트가 적용돼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바로 공유기가 만들어준 IP 대역을 서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8080이 들어가면 VM웨어 네트워크 에디터에서 포트 포워딩은 당연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공유기 환경에서 잘 접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SP 공인 IP를 사용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죠.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공인 IP는 71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CMD 창에 보시면 저희 집은 SK 브로드밴드네요. SK 브로드밴드고 들어온 IP 버전 4죠. 이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IP고요. 58에 이렇게 돼 있어요. 71번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정 아니라고 그랬어요. 껐다 키면 바뀔 수도 있고요. 다행히도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인 IP예요. 자, 그러면 핸드폰으로 58.227하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다이렉트로 물론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PC에 IIS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호스트 PC는 IIS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인 IP 71번 사용하고 있고 게스트 PC는 아파치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고요. 사설 IP인데 내부적으로 10에 128을 생성했었어요. 이런 상태이고, 자, 오른쪽에 나트 세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8080으로 들어오면 호스트에서 한 거죠. 128에 80으로 연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쪽 사설 쪽으로 가라라고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되는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ISP의 공인 IP로 게스트 PC에 있는 웹 서버에 접속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때는 노트북을 모뎀의 유선으로 직접 연결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 IP이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타고 들어왔을 때 모뎀에서 직접 연결된 호스트로 연결이 됩니다. 모뎀에서 공유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그 이후에 호스트들은 접속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노트북에는 IIS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웹 브라우저에서 58점 그래서 71 접속을 했어요. 공인 IP로 접속을 했더니 여기 화자입니다. 화자 화면 오타네요. 이 화면 나왔죠. 접속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인 IP로 들어갔을 때 SK 브로드밴드에서 준 공인 IP로 들어갔을 때 그 노트북에 있는 홈페이지에는 잘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왼쪽에 그 노트북에 있는 또 다른 가상 머신 환경에 있는 홈페이지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제 궁금해서 자, 해봤습니다. 이렇게 공인 IP로 접속 후 포트 포워딩으로 게스트 PC 웹 서버에 접속된 상황이에요. 즉 공인 IP니까 이렇게 적겠죠. 들어올 때 71 땡땡 하고 여기다 8080을 쳤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동일한 브라우저입니다. 이게 아이패드에 있는 브라우저죠. 동일한 거 가지고 접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즉 뭐죠? ISP가 제공하는 공인 IP로도 포트 번호만 지정하면 포트 포워딩 돼서
가상 환경에 있는 게스트 PC에 접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물론 ISP, 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중요한 포트만 열어놓고 나머지 포트를 다 닫았다고 하면 8080 포트 접속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쪽에서 8080 포트, 즉 우리가 80, 23, 21 이런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닫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ISP 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는 공인 IP를 가지고 8080 포트 포딩해서 접속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 라고 하면 ISP 쪽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AS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쪽에 기술적으로 문의를 해보면 포트들이 어떤 것들이 열려있고 닫혀있는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것들 모두 열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ISP의 모뎀과 공유기가 같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정 환경, 집 환경이에요. 이때 공유기망만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공유기망은 외부 공인 IP 대역을 대신해서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됐어요, 그죠? 그리고 ISP가 제공하는 IP가 공인 IP인데 이 공인 IP로 직접 연결해서 모뎀에 직접 연결해서 집에 웹서버 구축이 가능한지 해봤더니 되더라 이거예요. 그냥 IP만 치고 80번 열어놓으면 접속이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접속된 그 호스트 PC의 내부에 가상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포트 포워딩으로 가상 환경까지 접속이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도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공인 IP가 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모해 놓고 하실 텐데 중간에 ISP 쪽에서 바뀌어 버려 갖고 온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 동적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파워 온 해서 켜놓고 나가면 그 IP가 하루 종일 유지가 돼요. 물론 안 될 수도 있대요. 상담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 IP를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 고정시키는 방법도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공유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좀 나와 있어요. 자, 하여튼 지금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트 포워딩 관련해서 혹시 과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 실습실에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집에서 접속하고 하는 것도 잘 되고 포트 포워딩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집에 있는 모뎀과 연결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나는 ISP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 시골에 갔을 때 그냥 공유기 하나만 들고 가세요. 전원이 들어오고 작동이 되는 공유기. 그럼 그 공유기 가서 그냥 전원 켜고 연결만 하면 그 상황에서 똑같은 포트 포워딩 다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공유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나트라는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 세 번째 공인 IP로 접속해서 공유기 사설 IP를 갖고 있는 게스트 PC, 공유기 사설 IP를 갖고 있는 호스트에 또 들어있는 게스트 PC에 접속을 한다. 즉 한 단계 더 거쳐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유기에서 나트를 이용해서 역시 포트 포워딩이 필요할 거고요. VM웨어 포트 포워딩은 우리가 한 것처럼 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의 포트 포워딩 또는
not이라고 그러죠. NAT, not가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테스트 안 해봤다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하셔서 소중한 경험을 하나 쌓기 바랍니다. 혹시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 과제에서는 이 위에 있는 공유기망하고 두 번째 ISP의 공인 IP를 사용하는 이쪽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만 했습니다. 복잡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